여러분, 암 진단 시 매달 300만 원 생활비 보장. 이 문구 정말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지긋지긋한 돈 걱정 없이 오롯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든든한 약속처럼 들리죠.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 암이라는 불청객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두려움인데, 이런 보험 하나 있다면 적어도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지우지 않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철석같이 믿었던 약속이 산산조각 난다면 어떨까요? 암 진단을 받고 당장 치료가 시급한데 보험사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고객님, 죄송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라면요? 심지어 이미 들어간 치료비만 8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바로 이 기막히고 끔찍한 현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에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나는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악몽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암 발병과 막대한 치료비는 그야말로 삶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은 줄었거나 아예 끊겼는데 수천만 원 혹은 억대의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은퇴하신 김철수 씨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60을 갓 넘기신 분인데 평생 정말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죠. 은퇴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셨답니다. 노후 자금이 생각만큼 넉넉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중 한 설계사로부터 "선생님, 이 보험 하나면 암 진단 시 매월 300만 원씩 생활비가 나옵니다. 치료비 걱정, 생활비 걱정 다 덜 수 있으세요." 라는 말을 듣고는 귀가 번쩍 뜨였다고 합니다. 그래, 이거다. 이거 하나면 내가 혹시 암에 걸리더라도 아내나 자식들한테 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꽤 큰 금액의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기 시작하셨죠.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김철수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매달 300만 원 나오는 보험이 있으니 치료비며 생활비는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라며 스스로를 다독이셨다고 해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둘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며칠 뒤 돌아온 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 "고객님, 확인해본 결과 안타깝게도 고객님의 경우는 해당 생활비 지급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매달 300만 원은커녕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김철수 씨가 철석같이 믿었던 그 매월 생활비 지급, 특약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중증 암으로 진단받고 그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라거나 혹은 특정 고가의 신약, 항암 치료를 받는 기간에만 한정되는 시기였습니다. 초기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과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받게 된 김철수 씨는 이 까다로운 조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럼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는 다 뭐란 말인가? 김철수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고 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병원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당장 입원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사비, 약값까지 월 300만 원은 고사하고 눈앞에 닥친 치료비 수천만 원을 해결할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아내분은 남편 병간호하랴, 돈 구하러 뛰어다니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김철수 씨 치료비는 8천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제야 김철수 씨는 보험 가입 당시 빼곡하게 적혀있던 그 작은 글씨들, 그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자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고 합니다. 설계사가 다 알아서 잘해줬겠지, 그 달콤한 말만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결국 자식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나서야 보험은 그저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신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어디 김철수 씨뿐이겠습니까? 50대 후반의 박미영 씨 경우도 참 답답합니다. 몇 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가입해둔 암보험이 여러 개라 그래도 치료비 걱정은 덜하겠다 싶으셨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보험사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고객님은 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박미영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도대체 무슨 고지 의무 위반이란 말인가? 알고 보니 보험 가입 몇 년 전에 유방에 작은 물혹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도 별거 아니니 그냥 지켜봅시다 라고 했고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깜빡 잊었던 거죠. 하지만 보험사는 바로 이 점을 문제 삼아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 고 판단한 겁니다. 아니, 내가 그걸 일부러 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소한 거라 생각해서 말 안 한 건데 이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이야. 박미영 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힘겨운 투병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죠.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깝고 억울한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몇 가지 공통적인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김철수 씨 사례처럼 보험 약관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혹은 몰이해입니다. 매월 생활비 지급, 모든 암 1억 보장. 이런 광고 문구만 보고 덜컥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밑에 깨알같이 적혀있는 세부 조건들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다 더 꼼꼼히 봐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 조항, 지급 제한 조건 드립니다. 이 약관이라는 것이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나 의학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일반인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셈이 됩니다. 둘째는 박미영 씨 사례에서 보셨듯이 고지 의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 전에 나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에 대해 정확하고 빠짐없이 알려야 하는 것이 바로 고지 의무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래전 일인데 뭘. 이거 말했다가 보험 가입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나 걱정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해서 알리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보험금 지급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안타깝지만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불완전 판매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신의 실적을 위해서 보험의 좋은 점만 잔뜩 부풀려 설명하고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건이나 면책사항, 고지 의무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거나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가 다 알아서 잘해드릴게요. 이거 하나면 다 끝나요. 이런 말은 절대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돈 내고 가입하는 보험인데 왜 남의 말만 믿고 내 권리를 포기하십니까? 넷째, 최근 많이 보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준다 는 간편심사 보험의 허점입니다. 물론 과거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상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이 쉬운 만큼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막상 보험금 청구 시에는 일반 보험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함정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비책은 보험 가입 전에 그야말로 독수리의 눈으로 약관을 샅샅이 파헤치는 것입니다. 설계사의 설명은 참고만 하십시오.
반드시 보험 약관 원문을 달라고 해서 특히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면책 조항,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 이 세 가지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월 생활비 지급. 같은 특약은 도대체 어떤 암에 걸려야, 어떤 상태가 되어야,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설계사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십시오. 만약 초기 암이면 이 생활비 못 받는 건가요? 이런 종류의 항암 치료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져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답변을 녹취하거나 청약서 해당 부분에 자필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약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고지의무 질문사항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기억나는 대로 혹은 병원 기록을 확인해서라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숨기는 순간 그 혹시나 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나의 보험을 방치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들을 모두 꺼내서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보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어떤 특약들이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의료 기술이 나오고 나에게 필요한 보장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내 보험 다 보여.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 현황과 주요 보장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혹시 잊고 있던 보험은 없는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보장은 없는지 점검하고 조정하는 보험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안타깝게도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서 끙끙 앓거나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이나 소비자 보호원 혹은 손해사 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한 지급 거절에 대해서는 끝까지 내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대비책은 보험만 믿지 말고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다른 준비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험이 모든 위험을 100%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정도의 생활비는 비상예비 자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최고의 보험은 바로 건강 아니겠습니까? 규칙적인 생활습관,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혹시라도 병이 생기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암 환자를 위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 활용 가능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면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는 괜찮겠지. 설마 나에게까지 저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안일함이 우리의 은퇴 후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작은 경제적 충격 하나가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 설계사가 다 알아서 잘 해줬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와 안일함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들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불필요하게 중복된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내 보험의 주인이 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상황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가입으로 끝나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입한 순간부터 관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보험 통장을 지키는 하나의 경고등이 되고 동시에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는 돈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거나 단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지혜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